끝의 TV의 끝에입니다. 조정에서는 전순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전순이의 방면은 사건을 오히려 확대케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년 4월 27일 본격적인 상소가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과거와는 달리 의관 전순이에 대한 의학적 처방이 옳지 않았다는 전문적인 죄상이 낱낱이 밝혀진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전순이의 죄상은 다음과 같다. 허리 위의 종기는 비록 보통 사람이라도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야 할 바인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움직이는 것과 꽁고기는 종기에는 금기하는 것인데 전순이가 문종께서 종기가 난 초기에 사신의 접대와 관사 등 모든 여러가지 운동을 모두 해로움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어서 구운 꽁고기를 바치기에 이르면서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또 종기가 농하면 침으로 찌를 수 있으나 농하지 아니하면 침으로 찌를 수가 없는데도 전순이는 침으로 찌르자고 아뢰어서 끝내 대고 이르게 하였으니 비록 의원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방서를 펴서 보면 일목요연한 일임에도 하물며 의원인 전순이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전순이의 죄상은 곧바로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전순이의 죄상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견 때문이다. 5월 1일 대사원 기건 등은 문종 치료에 있어 전순이의 이상한 행동을 적나라하게 적시하면서 탄핵했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을 치료할 때 조심해야 하며 약인은 반드시 금기하는 것이 있으므로 치료를 잘못하고 금기를 범하면 그 병이 심해져서 마침내 구려할 수가 없게 된다. 문종의 병환 초기에 전순이는 자신만 믿고 여러 의서를 널리 찾아보지 아니하고 왕에게 사신들을 문밖까지 전송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하여 왕이 사신들을 문밖까지 전송하도록 하여 종기의 증세를 더욱 심하게 하였다. 왕의 병환이 이로 인해 심해졌음에도 이때도 오히려 해롭지 않다면서 수라상의 식료를 또한 꺼리지 않아 종기를 보다 악화시켰다. 더욱이 전순이와 최읍 변한사는 내진을 보고 침으로 종기의 입구를 따고 외부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왕은 며칠 안 되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황을 잘 모르는 대소신료들은 왕이 곧바로 완쾌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가했다. 독이 있는 종기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나타나며 등에 있는 것은 더욱 독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터인데도 전순이는 해가 없다고 하였다. 특히 등창이 났을 경우 몸의 기운을 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인데도 전순이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식물의 성질이 반드시 병과 서로 반대되면 해로움이 있는데 특히 꽁고기는 등창에서 가장 크게 금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치구를 왕이 먹도록 했다. 또한 등창에서는 농하여 터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농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침으로 찔러서 그 독을 더하게 하였다. 전순의 등은 이런 내용이 모두 방서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왕의 병을 경솔하게 다루었으니 마땅히 일족의 주매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순이는 문종을 치료할 때 치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으로 같은 날 사인 이회장은 당장 전순이로 하여금 내의원에 출사치 못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워낙 전문적인 내용으로 전순이를 탄핵하자 왕도 이회장의 건의에 따라 전순이가 내의원에 출사치 못하게 했다. 전순이는 현대로 따지면 해직된 것인데 이때도 전순이에게 호의적인 측근이 생긴다. 전순이가 고의로 문종의 사망을 앞당기게 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5월 12일 우참찬 이사철 등은 전순이에게 고의성이 없으며 이미 죄를 받았으므로 추론이 불가하다고 옹호했다. 전순이의 행동이 고의냐 아니냐로 신하들의 의견이 180도 다르게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전순이의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 5월 15일 지평 유성원은 전순이에게 4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으므로 마땅히 참형해야 하지만 그와 같이 할 수는 없다면 관도로 소속시키고 자손들은 폐고시켜야 한다고 상소했다. 유성원의 상소는 집요하여 5월 24일 보다 구체적으로 전순이를 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전순이에게 내약방에 출사하지 말도록 할 것, 즉 해직시킨 것으로는 부족한데 그 이유는 그의 죄가 종묘, 사직과 국가의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왕이 죄를 추론할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그의 가산을 정몰하고 아울러 처자를 관노로 영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전순이에 대한 처우는 다음에 급변한다. 단종 2년 2월 19일 병조를 통해 전순에 최읍 변한산에게 오히려 고시를 환급했다. 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에도 오히려 그들에게 씌어졌던 모든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전순의 등의 복권에 신하들이 이번에는 더욱 벌떼와 같이 일어났지만 일단 떨어진 방면 조처에 대한 취소는 내려지지 않았다.
단종은 전순의 등이 문종 사망에 고의성이 없고 또 죄를 받은 지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므로 세종 때 노중래의 경우를 보아 고시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좌사간 주어 등은 단종이 명예도 계속 전순이에게 고신을 준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상소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순이의 죄상을 적었다. 그의 상소는 앞에 설명된 전순의 죄목과 중복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정리한다. 신들이 의원 전순에 변한산 최읍 등에게 고시를 도로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2번이나 건의했는데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종기를 치료하는 방법은 처음 발병했을 때 먼저 노동을 삼가야 하고 또 음식물을 반드시 조심해야 하며 금기해야 할 것은 날마다 삼가야만 하루라도 양력의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타난 처음에 전순의 등이 항상 입시하면서 증세만 진찰하고 방서를 삼가 살피지 않았으며 또 여대신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종기의 증세가 대단치 않다고 말하면서 대신이 문안할 때마다 증세가 순조롭다면서 며칠 안으로 완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신의 접대와 관사, 진선 등의 일을 하나도 삼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굼지 않은 종기는 침으로 종구를 째서 그 독을 더 누그러지게 해야 되는데 대소신료들로 하여금 모두 종기의 증세가 위태한 줄 모르게 하고 그 달 13일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말하기를 증세가 순조롭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문종이 사망하여 일국의 신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슬픔을 남기게 하였으므로 왕의 질환을 소홀히 하고 불경한 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의금부에서 유를 상고하여 아뢰었고 대간에서 법에 의하여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고 다만 벼슬을 삭탈하여 귀양을 보낸 후 1년 만에 이르러 석방하고 지금 또 두 도리 못되어 그 고신을 주니 신들이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노중래의 죄와 같다 하지만 노중래는 선왕에게 죄를 지어 선왕이 용서한 것이고 지금 전순의 등은 선왕의 병환을 삼가지 아니하여 선왕께 죄를 지은 것으로 죄상이 같을 수 없습니다. 큰 틀에서 문종의 사망은 전순이의 치료상에 나타나는 불충과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그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문종이 사망했을 처음에는 위원으로서 왕이 사망했으므로 당연히 죄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지만 후 제기되는 그에 대한 제목은 치료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전순이의 죄로 문종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뜻과 다름없다. 앞에 제시된 조어의 상소에 나타난 전순이의 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기 치료 방법에는 처음에 노동을 삼가고 음식물을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 항상 입시하여 증세만 진찰하고 방서를 살피지 않았으며 여럿이 나와도 상의가 없었다. 3. 항상 종기의 증세가 대단치 않다고 말하고 4. 대신들이 문안할 때마다 늘 증세가 순조롭다. 며칠 안으로 평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5. 사신의 접대와 관사, 진천 등의 일을 하나도 삼가시라고 하지 않았고 6. 환웅한 종기 끝을 침으로 째서 그 독을 더 누그러지게 해야 되는데 대소신료들로 하여금 종기의 증세가 위태한 줄 모르게 하고 7. 문종이 사망하는 전날조차 증세가 순조롭다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사망했다. 전순이에 대한 문종 치료의 문제점, 즉 전순이가 문종을 독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데 단종을 이어 세조가 들어서자 상황은 180도 바뀐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전순이는 계속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면서 세조의 총애를 받는 부러운 신분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세조실록에 기록된 전순이에 대한 내용은 무려 18건이나 된다. 다음은 전순이가 세조로부터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세조 1년 8월 16일 왕이 크게 웃으며 장난삼아 이구로 하여금 주먹으로 이계전을 때리게 하니 신숙주는 내가 만약 손으로 때리게 되면 비록 명의로 이름난 전순의 임원준 같은 사람이 저우에서 서로 교대하며 구호한다 하더라도 끝내 효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세조 1년의 상호군 전순이는 원종공신 1등에 녹해지며 다음 해에는 첨지중 주원사, 임년에는 난신들의 전지를 대오군 전순이에게 내려주었다. 세조 8년에는 동지중 주원사, 세조 10년에 자원대부 동지중 주원사가 되었다. 세조 12년에는 세조가 전순이를 얼마나 총애하였는가는 세조가 전술의 등으로 하여금 대궐에 들어와 대렵도의 노름을 하도록 하고 이를 구경하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전순의 문종치료의 의학적 해석. 전순이가 고의적으로 문종을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종의 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때문이다. 종기는 원래 고량진미를 과식할 경우에 생기며
초기 치료를 잘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병은 아니라고 의학자들은 말한다. 그런데도 문종이 종기로 사망한 것은 원래 몸이 약한 점도 있었지만 매우 특이한 예라는 것이다. 조선 왕조실록에 적힌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전순이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제일 먼저 종기가 번성했을 때 움직이는 것을 크게 금기하는데 전순이는 문종으로 하여금 사신들을 접대하는 연회 참석을 금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국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사신들을 접대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벅찬 일인데 환자를 혹사시켜 병환이 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종기가 이미 환홍되었을 때는 침을 써서 배농시키지만 초기 증상이었으면 도리어 증상이 악화되고 염증이 심화되는데 전순이는 환홍되지 않은 종기를 고의적으로 건드려 증상이 보다 악화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에는 지금같이 정교한 침이 아니므로 환처에 강한 자극을 주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상례인데 전순이가 이런 기초 지식을 모두 무시하면서 문종에게 비상식적인 처방을 한 것은 고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순이가 문종을 독살했음이 분명한 증거이다. 월권이나 닭, 오리고기는 껍질에 기름이 과다하여 종기가 났을 때 금기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의관인 전순이는 특히 문종에게 독성이 있는 꽁고기를 계속 먹게 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문종의 독살에 심증을 더해준다. 문종이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꽁고기의 특성 때문이다. 꽁은 독성이 강한 바나를 매우 즐기는데 문종과 같이 종기가 있을 경우 바나를 먹은 꽁고기를 먹으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나와 꽁고기에 대한 의학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바나의 설명을 보자. 바나는 성질이 평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있다. 상안의 한혈에 주로 쓰며 명치에 담열이 가득한 것과 해수, 상기, 다면을 없앤다. 식욕을 돋우고 비를 좋게 하며 구토를 멎게 하고 가슴 속의 다면을 없애며 학질을 치료하고 낙태시킨다. 삼소와 혈어, 목구멍이 마르고 아픈 사람, 장이 말라 대변 보기 어려운 사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모두 쓰면 안 된다. 한편 중국의 중화본초에는 바나의 독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었다. 바나는 유독식물로 한방에서 의료용으로 사용 시에는 언제나 가공 처리를 하여 치료제로 활용해야 하며 이 약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은 임신저해 적용, 항혈액 응고, 항세포 분열 작용 등을 초래한다. 바나는 거담 작은 구토를 진정시키는 약물로 제독 시에 반드시 상극관계에 있는 생강즙에 12시간 담가 두었다가 볶아서 쓰고 생 것은 독성이 강하여 외용의약에만 응용하며 또 다른 제독법은 백반물에 7일간 담갔다가 볶아서 사용한다. 종기가 난 문종에게 바나가 가장 극성할 때 잡은 꽁고기를 먹였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으로 꽁고기에 대한 의학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꽁고기는 음력 12월 겨울철에만 먹는데 그 이유는 콩이 바나를 즐겨 생식하므로 겨울에는 만물이 다 얼어서 콩도 바나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절기에 꽁고기를 먹으면 독성이 없고 안전하여 겨울에만 먹는다. 만약 바나의 독성이 강한 봄, 여름, 가을에 먹으면 이내 독성 반응을 일으켜 혀와 이누마비 음성이 변하고 침을 흘리며 미각상실 메스껍고 구토, 가슴이 뻑뻑하고 호흡장애가 오며 복통 인후경련, 사지마비, 혈압하강, 간기능 손상, 콩팥기능 손상이 나타나고 종래에는 호흡중추마비로 사망케 된다. 꽁고기를 겨울철에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야생에서 바나가 잘 자라는 여름에 꽁고기는 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전순이가 이를 무시하고 문종에게 계속 섭취토록 했다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처방이라는 설명이다. 문종을 치료하면서 전순이의 행동이 매우 이상했다는 것은 문종이 사망하는 당일날 문종실록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때 의정부의 대신들이 임금의 병환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본부에 앉아서 사인을 시켜 안부만 물었을 뿐이고 한 사람이라도 임금을 배웠고 병을 진찰하기를 청하지는 않고서 범용한 의관에게만 맡겨놓고 있었으니 그때 사람들의 의논이 붕괴하고 한탄하였다. 만약에 전순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종 직전에 문종을 보았다면 그의 비정상적인 용태를 알아차렸을 것이 틀림없다. 전순이는 당대의 명의로서 세계 최초의 온실에 대한 기록이 있는 상가요로 의학대 백과사전인 의방유치, 식묘찬료 등을 저술하고 의술과 강의에 충실했던 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순이는 시대적 상황을 예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여 문종의 병증을 더더욱 위독하게 만들어서 병증이 심화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왕의 주치의관으로서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처신이다. 문종은 등극하기 전부터 병약하여 주변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문종이 일찍 병사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마침 문종의 종기 치료를 두고 세조의 사주를 받은 전순이가 교묘한 의술을 이용해 문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의건 혼자서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문종이 독살되었다는 가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성립한다. 문종의 사망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음에도 또 별다른 공을 세운 바도 없이 전순이는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1등 공신 책록에 올랐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순이는 세조와 사전 공모해 문종의 병증을 더욱 위독하게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전순이가 어떠한 경로로 세조와 결탁하여 문종 살해에 적극 가담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세조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는 문종이 보다 빨리 사망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단종의 나이가 성년에 이르러 친정을 하게 되면 자신의 야육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었다. 전순이가 눈치 빠르게 세조 편을 들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전순이는 의료인이자 정치인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문종 사망 후 전순이의 행보. 어떤 연유로 당대 최고의 의관이 의사로서의 직분을 어기고 문종을 보다 빨리 죽도록 처방했겠느냐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 임금의 치료를 전담하던 의관들은 왕이 사망하면 질병을 잘못 다스렸다는 제목으로 탄핵을 당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순이와 함께 일방유치를 저술한 노중래도 중궁과 수양대군의 질병을 잘못 다스렸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직위가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고 효종이 사망하자 의관 신거규는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단종 원년에 관례대로 의금부에서 전순이의 죄를 논했음에도 그에 대한 단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었다. 단종 1년 1월 4일 전순에 조경치, 전인기 등 3명은 방면되고 전순이는 내의원에 다시 출사한다. 탄핵된 지 채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이다. 이에 불복한 신하들은 방면과 내의원 출사가 불가하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거절됐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상소가 끊이지 않아 전순이에 대한 처벌은 내의원에 출사하지 말라는 것이 고작이었다. 특히 전순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가산을 몰수, 처자를 관도로 영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단종 2년에는 고신과 과전을 돌려주기까지 했다. 전순이는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이후 전순이의 출세는 더욱 놀랍다. 세조 1년 계유종난과 더불어 개국 공신이라 하여 원종 공신 1등에 녹군으로 제수되고 세조 2년에는 첨지중추원사로 임명된다. 세조 3년에는 성산문 등 사육신 등이 처벌되면서 적물된 가산을 받았으며 세조 10년에는 종이품 자원대부에 이르렀다. 또 세조 12년 전순이로 하여금 대궐로 들어와 대렵도라는 놀이를 구경하도록 했다는 등 전순이는 천민으로서는 최고의 영화를 누렸다. 그가 성종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성종 9년 세조 때의 의술을 중요시한 전순이는 의건으로서 당상관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평생 영화를 누리다가 자연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관 전순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예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여 세조와 사전에 공모 또는 모의한 후 문종의 병증을 더욱 위독하게 만들어 결국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의관인 전순이가 직접 문종을 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종에 대한 비상식적인 치료를 하면서도 계속 문종의 병원에 문제가 없고 곧 낫는다고 연막을 피웠다는 것은 전순이가 문종의 병을 고의적으로 악화시킨 것을 숨기려고 한 의도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특히 꿩이 바나를 주로 먹고 있는 시기에 종기의 금기인 꿩고기를 문종에게 계속 먹였다는 것도 의학이 매우 밝은 의관이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여하튼 문종은 죽음까지는 이르지는 않는다는 종기에 의해 사망했으며 세조도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왕위에 올랐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양대군의 왕권을 차지하려는 치밀한 계획은 문종이 사망하기 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력에 의해 왕위에 오른 세조는 구신들의 전 왕에 대한 충성심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만고의 비난을 받는 왕이 되었다. 그러나 세조는 왕으로 등극한 후로 태종과 세종이 확립한 국가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썼다. 세조는 우선 백성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태종 때 실시했던 혹배법을 다시 복원했다.
종래의 현직과 휴직 또는 정직 관원에게 나눠주던 과전을 현직 관원에게만 주는 직전제를 실시하여 국비를 줄였으며 지방 관리들의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의 병마절도사로 그 지방 출신을 억제하고 중앙에서 문신을 파견했다. 세조는 국방 등 외치에서도 남다른 정력을 쏟았다. 그는 조선왕 중에서 남다르게 병서에 능한 데다 무인을 많이 중용하여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무인을 크게 우대했다. 이러한 업적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세조에게 점수를 후하게 준다. 관리들에 대한 관제 개편과 기강 확립을 통해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고 민생 안정책으로 백성의 편리를 꾀했으며 법전 편찬 사업과 문화 사업으로 사회를 일신시켰다는 점 등이 세조의 업적으로 평가된다. 정치 운영에서는 문치가 아닌 강권으로, 인재 등용에서는 실력 중심이 아닌 측근 중심의 인사로 일관해 조선 왕조가 후대에 갈수록 분당 정치로 변질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세조가 이씨 왕조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문종의 죽음이 의관 전순이의 술수와 세조의 계략이 작용한 결과라면 이를 거짓말 차원이 아니라 세조는 반만년에 걸친 우리 결의의 역사에서 2명의 왕을 죽음에 몰아넣은 유일한 왕이 된다. 유교 사상을 국시로 내세우며 탄생한 조선왕조에서 군주를 2명씩이나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세조에 대한 평가는 군주로서의 업적과 도덕적 정당성 사이에서 사람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